오래된 마을을 새롭게 단장하는 많은 방법 중에 벽화를 이용하는 공공예술기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벽화로 재탄생한 마을이 100여 곳에 이릅니다. 회색의 벽을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채워 관광객들을 유혹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벽화로 유명해진 마을에는 사람들의 푸념도 늘고 있습니다. 벽화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쌍심지가 그 벽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왜 이런 벽화를 왜 가난한 동네에다가만 합니까? 저 강남이나 부자 동네 가서 하지. 잉어계단은 벽화로 유명한 이화마을에서도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장소. 하지만 지난 4월 24일 새벽 일부 주민들이 칠한 회색 페인트로 훼손돼 지금은 공사 중 안내문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다. 황당하잖아. 아침에 차고났던 게 다 지워진 거야. 얼마나 보기 싫어 저게. 주민들도 뭐 힘들어서 지은 것 같은데, 근데 문화재인데 없앤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잉어 계단 훼손이 있기 열흘 전인 4월 15일경 마을 내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붐볐던 꽃계단 역시 같은 방식인 회색 페인트 칠로 훼손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 그 범인이 이화마을의 주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만을 골라 지울 만큼 그간 쌓인 주민들의 고통이 컸던 것일까. 물고기 계단, 그게 바로 계단이 이거라면 여기가 창문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발소리도 들리는데 오죽하면 내가 고소를 하든 말든 나는 조용히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지우고 나니까 좀 조용해졌거든.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중국산 관광객들이 와갖고 내 대문 들어가는 것도 겨우 들어가요. 산동네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알록달록한 벽화가 어우러져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화마을. 그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의 배경으로 소개되며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올랐지만 그 후유증도 컸다. 최근에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하루 수백 명 이상 찾아오는 한류 관광 코스로도 인기를 끌면서 낙서와 쓰레기 등 주민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벽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던 것도 사실. 낙후된 산동네였던 이곳에 벽화가 그려진 것은 10년 전. 당시 6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시작됐다. 2006년에 문체부에서 소외지역 개선 문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4개월 한 거거든요, 작업만. 그게 주민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완성됐을 때는 그때 이 작품들을 주민들에게 다 이렇게 헌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개막식이면서 헌정식을 가졌어요.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허락을 받았지만 그게 통반장, 노인회 회장, 그다음에 구의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종로구청, 서울시 다 받았고요. 그때 일일이 여기 사는 300명을 다 만나서 받지는 않았죠. 이화마을은 주거지를 가운데 끼고 동네의 입구와 정상에 작은 상가와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구조다. 벽화로 인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동네가 밝고 활기차게 변했다는 긍정적인 평도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편의 목소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인증샷을 찍어대는 관광객들 때문에 지방까지 노출되는 일이 부지기수.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발 디딜 틈 없는 붐비는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이었다. 최근 배려를 부탁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크게 효과가 있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벽화가 훼손된 후 관광 열기가 식었다는 요즘 이화마을 내 소음 수준은 얼마나 될까?
조금만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세 86데시벨까지 높아진 소음. 80데시벨 이상은 지하철이 승강장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난청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다. 거리 뭐 많이 있을 적에는 내가 솔직히 그 정도였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 외국 애들도 그렇고. 요즘 반다 3분의 1가 안 와. 뛴다면. 근데 벽화 못 보는 건 아쉬운데 제가 주민이라도 이렇게 시끄러우면 짜증나서 칠할 것 같아요.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은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돼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구청은 관광객 대상 캠페인을 통해 계도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희가 정축관광 캠페인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용히 해달라라는 표시를 지그다가 삽입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도 하고 이제 토끼 안내판 에티켓 표지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시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만 거주하시는 부분에다가 표지판 에티켓 표지판을 달아놨었거든요. 네. 그리고도 이제 시끄러운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해서 저희가 4월부터는 정축관광 캠페인을 북촌 원래 하던 건데 확대시켜서 이화동에도 진행을 시켰어요. 네. 4월부터요. 아직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차라리 벽화를 모두 지워달라는 요구까지 쏟아지는 상황인데 훼손된 잉어 계단과 꽃 계단은 다시 이화마을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문체부랑 상의를 해서 지금 뭐 이 주민들은 빨리 좀 그려달라. 뭐 어떻게 그릴 방법이 뭐냐. 그런데 저는 좀 기다려달라. 복구는 하겠다. 기다려달라. 근데 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문체부는 이게 문화의 일인데 문화 파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될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이 설득을 할 수 있으면 그 후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게 제 입장이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찰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회의나 이런 대책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복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도 지금 관계기관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앞으로 벽화마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난 다음에 복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구 기간은 아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벽화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벽화가 왜 사람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말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이 벽화를 훼손했다는 이 사건 때문에 주민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검찰 조사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 사건인가요? 글쎄요, 아마 법적으로 판단을 해볼 문제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 예산을 들여서 이제 마을에 만든 이를테면 문화 작품을 이제 훼손한 문제로 보고 지금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색칠, 덧칠을 했다라는 건데 네네. 이걸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이제 아마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누군가가 훼손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러 입장에서 아마 경찰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은 아니니까. 네. 이게 2006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당시에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었느냐 또는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현재 와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주민들한테 전혀 양해 없이 할 수는 없었을 테고, 벽화가 그려지고 마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분들은 또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찬반 이런 갈등들이 오래 이렇게 쌓여오다가 아마 이번에 표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좀 이른 단계긴 합니다만 이런 이 잉어와 그 벽화에 대해서 꽃 벽화에 대해서 이거를 복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상태에서 섣불리 복원할 그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을이라는 데가, 동네라는 데가 이 다양한 그 입장들이 같이 살고 계시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집주인의 입장이 다르고 세입자 입장이 다르고 또 그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 입장이 다르고 또 거기에 그냥 사시는 분들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어느 마을에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이해관계 다른 것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들이 대개는 이렇게 그냥 그 수면 밑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제 이게 수면으로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들이 우선 좀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지금 이 훼손된 벽화를 빨리 복구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마을의 이러한 주민들 간의 갈등 그 이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 벽화 훼손 사건을 통해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주민들 간의 갈등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벽에 붉은 글씨로 불만을 표출한 주민들도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훼손된 벽화를 복구하기 위해 직접 서명운동에 나선 주민들도 적지 않았는데 왜 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벽화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된 것일까? 이 주민들 99% 이상이 옛날보다 학교 더 살기 좋아졌다고 다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존치 이거로 그냥 계속 존치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민들은 관광지가 안 되고 자연 그대로 살고 싶어요. 저희들은요. 이놈의 벽화 그려놓고 나서부터 주민들이 단절이 됐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끓다 보니까 안 나와요. 서로 창피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동의가 없었는데 어디 좀 모르겠어요. 어디 저기 타지에 가서 동의 받아다가 그렸는지 몰라도 그거 동의 없었어요. 그리고 벽화 이거 원하는 사람들은 가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게 하시는 분들 다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작년부터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조용한 동네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시끄러운 건 사실이지. 하지만 또 사람 경다고 좋은 데 땅값도 올라갔잖아요. 벽화 마을이라고 해서 시끄러운 건 사실이지만 조금씩은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여하버리도 되잖아요. 벽화를 두고 주민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뉜 배경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이 또 다른 불씨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재개발 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됐었지만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신 서울시가 제안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양도성 성곽 일부와 이화마을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대신 주택 환경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다. 이런 도시재생 사업 제안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터져나온 것인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화마을 전체가 주거지역이거든요. 네네. 근데 주거지역 안에는 일부 상점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점들이 지금 이제 밑에 그 큰 길가에나 이런 데 좀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 주거지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좀 막으려면 용도의 제한이 좀 필요합니다. 네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전달한 사항이에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꽃계단과 잉어계단 주변 집들을 주거지역으로 묶어 다른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건 너무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상황. 때문에 관광객을 상대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으니 그들이 주는 피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들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 안 해주면 사업에 반대한다. 그 요청 사항이 뭐예요? 이제 용도가 있어요. 거기 이제 모든 토지에는 그 용도가 있잖아요. 네네. 일반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이렇게 용도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데 있어 업종 제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생 사업하고 벽화 뭐 지워진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피해봐서 진짜 죽어요. 죽겠어서 지운 거예요. 요새도 가끔 가도 환청이 들려요. 시끌시끌하는 게. 여기 타지에서 재생사업 되면서 이게 와갖고 집들 사서 주민들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집들 사갖고 온 사람들이 가게 차려놓고 자기네는 다른 데 가서 거주하고 새를 놓고 이 사람들이 다 이권이죠.
재생사업과 벽화 훼손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상인들과 거주민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벽화 복원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은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는 이해하지만 마을의 상징이었던 벽화까지 지운 대응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재생사업 또한 낙후됐던 주거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올 1월부터고요. 작년 11월부터 천천히 지금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주민 간에도 지금 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잠시 이제 주민들과의 대화를 좀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생사업은 주민 협의 과정에서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재생사업을 두고 마을 130여 가구 중 50가구는 찬성했지만 30여 가구는 반대 중인데 관광객들로 인한 사생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재생사업이 기존의 이화마을 상업지역 주민들과 일반 주거지역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불만까지 가중. 벽화가 훼손된 것보다 마을 공동체가 훼손된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화마을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땅값도 집값도 올랐지만 대부분의 수혜자는 마을 초입에 위치한 상점들이었다. 가파른 곳에 위치한 집들은 집값 상승에도 격차가 있었다. 한편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거주민들이 밖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갈등은 개발 이익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못한 것에서부터 발생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상업화를 막고 조용한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 하지만 마을이 보존되면 관광객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관광객이 많아지면 매출이 오를 상인들과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마을의 보존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마을 공동체를 갈라놓는 수단이 되고 이런 갈등 속에 10여 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의 장소가 된 계단 벽화 2점이 사라졌다. 오랜 시간 골마온 갈등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된 이화마을 벽화 훼손 논란. 더 깊은 갈등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네, 벽화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화마을에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과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과거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뉴타운 사업은 오래된 동네를 전부 철거하죠. 그리고 아파트로 바꾸는 그런 것이고, 재생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집을 고치고 길을 고치고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끼워 넣는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이화마을도 과거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이제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이제 성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재개발이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무산이 되었고, 이제 서울시는 그런 과거에는 재개발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펴다가 지금은 이런 재생사업 위주로 전환이 되어서 이런 오래된 동네들의 뭐 집도 고치는 비용도 지원해드리고 또 길도 고쳐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런 재생사업에는 지원과 함께 규제도 불가피합니다. 뭐 사람 사는 동네에 지나치게 상업화되면 오히려 이런 관광지화돼서 더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도나 업종에 대한 제한도 하는데, 이화마을의 이제 일부 주민들은 그 업종 제한이 이제 싫어서 반발을 또 하시는 거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마을 공동체 자체가 훼손되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뭐 업종 제한을 할 경우에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고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공통의 이해관계도 있죠. 예를 들어서 관광지화돼서 지나치게 불편을 겪는 문제들은 막자. 그래서 이렇게 동네 안에서 벌어지는 그 다양한 문제들, 갈등들은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은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들부터 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공동의 이해관계, 뭐 예를 들면 그 성북구의 이제 장수마을 같은 데도 비슷해요.
저 벽화도 그렸었고 이렇게 이와 같은 재생 사업을 먼저 했던 데인데 그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그 동네 목수라고 하는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그 마을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을 해요. 할머니들은 또 그 할머니들의 솜씨를 발휘해서 수제잼도 만들고 뭐 유자청도 만들어서 또 어떤 상표화해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화마을에서도 주민들이 이런 다양한 그 입장들 가운데 좀 공통의 이익을 좀 먼저 서로 논의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합의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이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서울 성곽과 이어지는 이 부분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얼핏 보면 이 벽화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관광 자원화되어 있으니 이거를 좀 보존해야겠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 벽화마을의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벽화마을을 포함해서 그 관광지화된 마을들, 북촌마을, 뭐 전주의 한옥마을 다 지금의 문제들은 정도가 지금 지나쳤다는 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사는 동네는 관광지 이전에 죽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줘야 돼요. 여마을이든 뭐 북촌이든 전주 한옥마을이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불편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주객이 지금 뒤바뀌어서 오히려 이런 또 다른 불만들이 더 강하게 표출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이 도시 재생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거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텐데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벽화 자체에 대해서 또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또는 업종을 제한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우선은 좀 듣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좀 드러나면 그 가운데에서 어느 것부터 어떻게 어떤 순서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일이나 이렇게 마을을 관리하는 일이 말하자면 생명체를 관리하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더 피해를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아마 지금 시대의 도시 행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벽화로 유명한 종로구 이화마을. 외국인 관광객들의 단골 코스가 됐던 곳이죠. 그런데 그 벽화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행복해졌을까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닐 겁니다. 갈등 과정에서 훼손된 벽화 작품들과 조각난 마을 공동체까지. 이것들을 되살리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해법은 우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